만약 돈과 성공을 무조건 이루게 하는 공식이 있다면 바로 이 남자가 말하는 비밀들에 숨어 있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어나야 한다면 듣고 또 들으세요. 여기 한 커플이 있습니다. 매일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며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모은 돈은 통장에 찍혀있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하지만 이 커플은 8년 만에 인생을 완전하게 뒤바꿨습니다. 그들이 만든 회사는 3천억이 넘는 매출에 멋진 사무실에서 50명이 넘는 직원들을 거느리며 순자산 가치는 수천억을 넘겼죠. 그의 이름은 알렉스 올모지. 그럼 과연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단 몇 가지 비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하는 단 한 가지는 이 비밀들을 더 빨리 알지 못했다는 거죠. 빨리 알면 알수록 성공은 이루어집니다. 이젠 이 방법을 일상에 녹여내세요. 이번 영상에선 알렉스 올모지가 나눈 성공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8가지 비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렉스 올모지의 첫 번째 비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멍청하다고 가정할 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제가 대학에 다니고 사회에 막 나왔을 때 저는 항상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아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기 바빴습니다. 항상 그룹 과제를 하면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도 저 혼자 떠들곤 했죠. 물론 그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되곤 했지만 사회에 나와서도 그 습관을 이어갔더니 오히려 그 습관은 제 성공의 속도를 상상한 것 이상으로 미루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말만 하느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아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만을 떠벌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저의 자랑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루고 그 분야 자체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이나 잡고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 후 저는 더 듣는 쪽을 택했습니다. 제가 항상 더 바보인 것처럼 가정하고 남들의 의견 혹은 정보를 경청해요. 말하는 와중에는 배울 수가 없다. 이 문장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렉스 올모지의 두 번째 성공의 비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그 사람들의 말 먼저 바꿔라.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업과 일 혹은 마케팅에 관련된 비밀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관계와 인맥은 성공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도 혹은 원하는 것을 얻을 사람에게 저를 소개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사업 혹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당신을 도와주려고 달려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에 남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저의 경우는 사업의 모토가 월드 클래스 사업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방법들을 기록하고 나누는 것, 이렇게 정의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히 제가 무엇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적 교육을 모두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두 문장이 내재하는 의미는 같지만 제가 쓴 단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 번째인 쉬운 문장을 이해했고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도 제 사업을 누군가에게 쉽게 설명했어요. 그 후부터는 저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원하는 게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어렵게 말하며 내세우려 말고 쉽게 말해 이해를 먼저 시키세요. 알렉스 올모지의 세 번째 비밀, 좋은 책 한 권을 5번 읽는 게 그저 그런 5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낫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는 이유가 무언가를 배우려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읽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 혹은 다양한 책을 읽는지를 자랑하죠. 하지만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책들을 사요.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대충 훑어보고 읽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책을 두 번 다시 집어들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그 책을 썼더라도 당신이 그 책을 끝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읽는 책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오래된 도서라는 겁니다. 과거에 존재하던 사상과 관점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 써내려간 그런 책들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나오는 도서들은 작가가 글을 쓴 목적이 돈과 평판 등의 자신을 위해서 쓴 게 대부분이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과거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긴 메시지가 제 삶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르치기 위해 글을 썼지 설득하기 위해 글을 쓰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랬기에 저는 그런 보석들을 5번 읽는 게 일반적인 책 5권을 읽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을 남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을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잊지 마세요. 행동이 바뀌지 않는 독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알렉스가 나눈 4번째 비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겐 당신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한 번에 이해하긴 어렵지만 이해하면 사고의 전환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모두는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른 점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자신의 시간 스케줄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시간, 여유, 휴식 등을 희생한 겁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가졌기에 성공한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으려는 무언가를 그들은 희생하며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일반적이지 않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가지가 많이 달려있는 나무의 성장 속도보다 하나의 가지만 남겨놓은 나무의 성장 속도가 하늘로 원하는 방향으로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요. 그러니 일상이라는 접시에 알겠다는 동의를 많이 담지 마세요. 원하는 하나의 목표만 담은 채로 그 목표로 나아가 보세요. 그릇에 담기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나아갈 수 있는 속도는 줄어듭니다. 알렉스 홀모즈의 5번째 비밀, 좋은 의도와 호의는 돈보다 빠르게 퍼진다. 긍정적인 의견 혹은 누군가의 행동을 바꿀 긍정적인 영향력은 복리 효과를 불러옵니다. 심지어 돈보다 더 빠른 복리를 가져오죠.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소개를 하며 3달이면 10배가 넘는 복리를 가져와요. 하지만 돈은 그에 비해 느린 복리를 가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좋은 의도와 호의는 돈을 불러오는 결과도 만듭니다. 그러니 항상 좋은 의도와 호의를 키우세요. 때론 돈을 쫓기보다 호의를 쫓는 게 원하던 것보다 더 큰 부를 불러올 겁니다. 알렉스가 나눈 6번째 비밀, 당신은 결국 죽는다. 저는 항상 이 문장을 상기합니다. 당신이 죽더라도 2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거고 6개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즉, 남들은 당신을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는데 왜 당신은 남들이 당신을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시도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남들은 나의 생각보다 내 인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가지는 관심도만큼만 인생 속 결정에 무게를 두죠. 다르게 말하자면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는 게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될 겁니다. 알렉스 홀모즈의 7번째 비밀, 특별한 크기의 성취는 일반적인 일을 특별한 기간 동안 반복할 때 이루어진다. 과거에 저는 특별한 일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빠르게 얻는 특별한 성취를 원하곤 했죠. 하지만 그런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토니 로빈스, 게리비 등 제가 존경하던 멘토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어렵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넘겨짚어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다시 느낀 그들의 말은 정확히 100% 맞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한 가지 일을 정말 오랜 시간 진득하게 해낼 때 당신은 그 행동을 누구보다 잘하게 되고 주변 모든 것들이 더하고 더해지며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행동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한 번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꾸준히 나아가겠다는 의지에 담깁니다. 알렉스가 나눈 마지막 비밀, 행복한 사람은 1000개의 소망이 있고 불행한 사람은 한 가지 소망만 가진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행한 사람의 한 가지 소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가지 소망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 즉 행복해지는 것에 있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함정에 빠집니다. 지금 당장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술과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고 현재의 감정만 바꾸려고 발악을 해요. 그렇게 쓸데없는 부분에 모든 에너지와 감정을 소비해서 지쳐버리곤 하죠. 저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길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행복한 사람에겐 1000가지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나서부터는 저는 행복이란 한 가지 감정을 쫓길 멈추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절 화나게 만들었던 내면의 수백 개의 목소리들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현재의 나와 이상적인 나의 감정과 행복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과정으로 나타났고 저는 그 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제 자신이 더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내면의 행동, 과정, 자신감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며 나아갈 때 오늘날의 제가 가진 성공이란 힘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내가 행복이라는 단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행동으로 나아가세요. 물론 그 여정 중엔 많은 실패들을 만날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배움을 만들고 배움은 성공을 끌어당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이룬 당신은 만족감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 편안함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르고 그렇게 실패, 배움, 성공, 자기만족 이 네 가지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성공이 과정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더 빠르게 나아가고 싶다면 이 네 가지 순서에서 자기 만족을 빼보세요. 성공을 느끼고 바로 다음 도전을 이어가며 실패를 마주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신은 주변 그 누구보다 멋진 삶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알렉스의 8가지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새해를 한 달 앞둔 여러분이 짧은 영상 속에서 원했던 의미를 찾아 큰 성공의 시작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운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시간으로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생각 그 자체로 돈을 벌어라. 당신이 무엇을 누구와 언제 해야 하는지만 알면 돈은 너무도 쉽게 벌릴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문장들, 현 시대 자기계발의 모든 멘토들은 이 남자의 메시지가 세상 그 누구의 조언보다 더 소중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남긴 한 남자의 이름은 나빌 라비칸트. 아무것도 없이 이민자로 시작한 그는 현재 자수성가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며 사업과 투자로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가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 따끔한 조언을 남기고 있죠. 돈을 벌려고 쓰는 글은 읽을 가치가 없다는 걸 잊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사이트를 X와 책으로 만들어 무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런 나발이 남긴 운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인사이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기 전에 당신은 부, 돈,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뭔지 아는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정의가 될 것이다. 첫 번째로 부를 설명하기 앞서 당신이 쫓아야 하는 게 바로 부라는 것이다. 부는 당신이 잠을 자는 중에도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모든 걸 포함한다.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으며 부동산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은행에 맡긴 현금이나 주식 등의 자산이 또 다른 돈을 벌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부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쫓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만이 자유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힘들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할 필요도, 하기가 너무 싫은 일을 가기 위해 아침 7시부터 집을 나설 필요도 없다. 즉, 부를 얻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어떤 순간도 의지 없이는 보낼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런 부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가질래야 절대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모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럼 두 번째, 돈은 과연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부가 옮겨지는 사회적 신용의 수단. 쉽게 말해 우리는 신용 혹은 돈을 통해 누군가의 시간을 살 수 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을 할 때도, 사업가가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조했을 때도 세상은 돈을 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사용한 시간의 가치에 대해 저희가 빚지고 있는 부분을 돈이라는 종이로 환산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돈을 인쇄하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돈으로 시간을 사며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위해 협상을 한다. 즉, 돈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속으로서 누군가 사회 혹은 사업 아니면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환산하여 부를 옮기는 신용적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며 돈 혹은 지위, 이 두 가지를 쫓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다. 첫 번째로 확실한 사실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사람들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며 비난하긴 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돈에 엮여있는 모든 문제는 풀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돈만 쫓다간 자유를 얻지 못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며 돈을 가진 사람을 비난 후 지위를 쫓는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지위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사회적 피라미드에서 한 단계 오르려면 위에 있는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한다. 스포츠에 두 명의 승자는 없는 것처럼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져야만 한다. 그렇게 끊임없는 굴레가 시작된다. 즉, 누군가 성공과 행복을 원한다면 내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궁극적인 목표는 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유를 향해 나아가라. 돈과 지위는 당신이 굳이 쫓지 않아도 그에 따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는 누구나 쫓을 수 있다. 그 누구와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면 부는 어떻게 쫓아야 할까? 내가 접근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유를 쫓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팔지 말고 마인드를 남과 공유하며 나아가야 한다. 즉, 정보는 가장 중요하고 비싼 화폐다. 물론 이 정보는 아무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챗 GPT나 인터넷에 검색해 나오는 정보처럼 모두에게 공유되는 정보는 가치가 크지 않다. 학교나 기관에서 가르치는 정보도 마찬가지로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더 나아가 큰 부를 쌓는 가치가 되진 못한다. 왜냐하면 조금의 돈과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그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고 당신의 고객 혹은 회사들은 끊임없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같은 정보를 아는 더 값싼 인력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까지 내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거냐며 불평할 수 있다. 내가 말할 부를 만드는 정보의 조건은 이렇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결합. 나는 이 부분을 창조라고 말하고 싶다. 쉽게 말하자면 모두에게 제공되는 두 가지 정보를 서로 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서비스나 재화로 만들고 그 가치를 나누는 것. 이게 첫 번째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 혹은 열정이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신의 취미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식상한 조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취미가 아닌 일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상황을 마주한다. 하지만 정말 열정이 있거나 혹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 분명한 분야라면 그 사람은 남들보다 수월하게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면 부를 쌓는 방식이 찾아진다.
예를 들어 세일즈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심리학을 마스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 세일즈는커녕 내향적인 사람은 세일즈와 심리학을 결합한다고 해도 엄청난 결과를 이루진 못할 것이다. 즉, 이렇게 내가 잘하는 분야 혹은 열정이 있는 분야와 모두에게 열려있는 정보를 섞어라. 그 결과는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정보는 결합되며 당신만이 알거나 혹은 극소수만이 아는 특정한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에 아직은 만연하지 않지만 동시에 모두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창의력은 미술과 예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새로운 방식에도 숨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또 다른 부의 스텝으로 넘어가려거든 당신이 브랜드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실패라는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어가며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멈추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체로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대체되지 않는 힘을 가진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를 이끄는 마지막 스텝은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다. 고대 그리스의 천재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나에게 서 있을 자리와 충분한 길이의 지렛대만 있다면 나는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이처럼 지렛대 효과는 너무나도 강력하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진화했다. 대부분이 인과관계의 법칙 혹은 하나의 인풋이 하나의 아웃풋만 만드는 그런 수학적 구조만 이해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 효과를 조금이나마 이해했고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부를 거머쥔다. 예를 들어 나무를 벨 8시간을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쥔 도끼로 나무를 베고 그렇게 모두 비슷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소수는 불도저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혹은 특별하게 보관하는 방법, 배송이나 운반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일반 사람들이 소모하는 같은 시간 속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곤 한다. 물론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기계에 관련된 취미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혹은 공사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쉽게 새로운 일에 접목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 2라는 상식적인 답이 아닌 10, 100, 1000배의 답을 마주한다. 지렛대 효과를 쓸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오래전에 먹혔던 방법인 노동력. 누군가를 고용함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같은 결과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교적 근래에 발견된 캐피탈. 자산을 이용해서 더 큰 레버리지를 만드는 것, 펀드 매니저 혹은 부동산 투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 시대에 가장 강력한 복제에 비용이 들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것.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책, 미디어, 코딩 등 다양한 정보들은 돈을 쓸 필요 없이 무한대로 복사가 가능한 제품들이다. 특히나 코딩은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왔다. 이처럼 부를 얻는 것은 운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방법을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를 얻고 싶은 당신에게 해줄 말은 끊임없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노력하며 당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해나가며 사회가 원하는 색깔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당신의 제품 혹은 서비스 아니면 퍼스널 브랜드인 당신을 원할 때 돈과 지위를 동반한 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방법으로 부를 쫓아라.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 은퇴 후 평온한 삶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은퇴라는 정의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야 할 필요 없이 온전히 오늘을 보낼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은퇴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은퇴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쓰는 것보다 더 큰 돈이 벌리는 부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쓰는 지출을 아예 없앤 상태로 스님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마지막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혹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다. 단지 돈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부를 얻고 나서도 그 일을 할 것이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하루가 아닌 오늘의 즐거움과 내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일을 하게 되는 축복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도 부라고 생각한다. 이 조언으로 부를 쫓고 새로운 은퇴를 하라. 꾸준하게 나아가다 보면 그 목표는 당신의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유한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 마주하는 모든 시간을 올바른 목표를 향해 걷는 데 사용해라. 이번 영상 속 나발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부와 돈, 그리고 지위를 설명한 부분과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렛대의 원리, 그리고 새로운 은퇴라는 정의까지 그의 조언들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를 가진 사람들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처럼 은퇴의 나이가 훨씬 지나도 꾸준하게 일을 이어간 사람들은 사회가 정의한 은퇴가 아닌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할 필요 없이 오늘의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자유인 조금 다르게 정의한 은퇴를 진작에 하고서 일이 아닌 사랑하는 취미를 이어갔던 것이었고, 부를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집과 차 그리고 다양한 자산들은 사실 그들이 수많은 실패와 노력 혹은 사회에 만연한 정보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알맞게 결합한 보상으로 얻어진 부산물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그 생각을 댓글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번 영상 속 하나의 인사이트가 각자가 채워나가는 그릇을 넘치게 만드는 티핑 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일개 청소부를 8천억대 부자로 만든 비밀. 이번 영상의 끝, 여러분도 그 비밀을 찾아내고 또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무려 4명의 전 미국 대통령의 코치, 5천만 명의 인생을 바꾼 남자이자 수많은 세계적 운동선수와 셀러브리티가 찾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 멘토. 이 남자의 이름은 토니 로빈스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청소부로 생계를 꾸려가던 패배자에서 현재는 한화로 8천억이 넘는 자산가가 된 토니. 그리고 1회 강연료만 무려 4억에 달하는 그의 메시지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런 그가 쓴 첫 베스트셀러 도서 Unlimited Power, 거인의 힘, 무한 능력에 눌러 쓴 그의 인사이트를 읽어보며 원하는 결과, 바라던 인생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항상 진행형이다. 발전하며 나아가는 과정이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방대한 정보의 흐름, 즉 변화다. 이 새로운 정보는 책, 영화, 핸드폰, 컴퓨터에서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사회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왕이 가졌던 것과 같은 무한한 힘을 가진다.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과거의 산업사회를 움직이는 연료였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이 연료이자 힘이다. 이제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무지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 구분되는 새로운 계층 구조가 생겼다. 이 새로운 계층은 돈이나 땅이 아닌 지식에서 힘을 얻는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그 힘의 열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모든 재화의 왕이다. 그리고 행동은 모든 위대한 성공을 하나로 묶는다. 결과를 만드는 것도 행동이다. 지식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의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잠재적인 힘에 불과하다. 사실 힘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행동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할지는 자신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고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몸의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고 표정을 어떻게 짓는지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사용할지가 결정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평범한 사람과 달리 행동에 옮기는 능력이 탁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재능이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지식을 쌓고 테드 터너처럼 케이블 TV의 엄청난 잠재력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점은 잡스와 터너는 행동으로 옮겼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해석한 결과다.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질이 우리에게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결정된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실제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이 의미 부여 과정을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의도대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탁월성에 도달한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시종일관 같은 길을 간다. 나는 이를 최고의 성공 공식이라고 부른다. 이 공식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아는 것, 즉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바람은 항상 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 능력을 발휘하여 행동에서 어떤 유형의 반응과 결과가 나오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다. 또 어떤 행동들이 목표에 더 가까이 또는 더 멀리 데려가고 있는지를 가능한 한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 대화에서든 일상의 습관에서든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바라던 것을 얻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 네 가지 단계를 충실히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을 적용하고 조정하면서 바꿔나갔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36의 나이에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되었다. 어떻게 그는 그토록 젊은 나이에 정상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스필버그의 놀라운 일화가 여기 있다. 스필버그는 12살부터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그러던 중 17살이 되던 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견학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견학 코스에는 촬영 화면에 녹음이 이루어지는 사운드 스테이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아는 스필버그는 행동을 취했다. 실제 영화 촬영 현장을 지켜보려고 혼자 몰래 숨어든 것이다. 그러면서 유니버설 영화사 편집부장을 만나 1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스필버그의 영화에 대한 열정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스필버그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방문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꿨다.
다음 날 스필버그는 양복을 입고 한 손에는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들고 마치 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영화사에 갔다. 일부러 경비 부스 앞도 당당히 지나갔다. 또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지 않는 트레일러를 발견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알파벳 글자판을 이용해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명판을 만들어 문에 붙였다. 그 여름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영화 세계의 주변에 머물면서 감독, 작가, 편집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많은 것을 배웠다. 또한 영화를 만드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관찰하면서 예민한 감각을 점점 더 키워갔다. 20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스필버그는 촬영장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 후 자신이 만든 소박한 영화 한 편을 유니버셜 영화사에 보냈고 그 결과 TV 시리즈물 감독으로 7년 계약을 제안받았다. 마침내 꿈을 이룬 것이다. 스필버그는 최고의 성공 공식을 따랐는가? 확실히 그랬다. 자신이 원하는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행동에 옮겼다. 자신의 어떤 행동이 목표에 더 가깝게 또는 더 멀어지게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민감함이라는 자질이 있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도 있었다. 내가 아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할 때까지 최대한 변화하고 융통성을 발휘한다. 결과는 필연적이면서 확실하다. 성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주사위를 무작위로 굴리는 것과는 다르다. 탁월성을 향한 구체적인 경로이자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패턴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다. 지구상의 모든 종교 서적은 인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힘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말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신념과 실패한 사람의 신념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한다. 마법을 믿으면 마법 같은 삶을 살게 되지만 삶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으면 불현듯 그 한계가 현실이 된다. 사실이라고 믿고 가능하다고 믿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실현 가능해진다. 열정은 있지만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탁월한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구체화한다. 살면서 기회는 매일 찾아오며 모자라는 것은 시간뿐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도전의 시기가 오게 마련이다. 이때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 시험을 받는다. 삶이 불공평해 보이면서 우리의 믿음, 가치, 인내, 연민, 끈기가 모두 한계에 부딪힌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경험이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둔다. 무엇이 인간이 삶의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를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보다 문제가 적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가 없는 유일한 사람은 무덤에 있는 사람뿐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발생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극도로 비참한 상황에서도 인정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전략, 즉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한 신념과 행동을 배워가다 보면 나에게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전략이다. 즉, 그 사람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하다. 분명 일부 사람들의 기술은 다른 기술들보다 더 복잡해서 배우고 따라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열망과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조정하고 변화시키면 실제로 거의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을 모델링할 수 있다. 물론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 결과는 행동이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할 때 롤모델을 따른다는 것은 탁월성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사람을 본다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그 사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공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할 일은 롤모델로 삼을 성공한 대상을 찾는 것이다. 즉,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특히 그들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뇌와 신체를 사용했는지 알아야 한다. 더 나은 친구, 더 부유한 사람, 더 나은 부모, 더 뛰어난 운동선수, 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탁월성의 롤모델을 찾아야 한다. 세상을 움직이고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대부분 모델링의 명수다. 자신의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따라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믿는 것, 즉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연결된다.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다라는 옛말이 있다. 어느 정도 사실이다.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 결과를 생산하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신경계에 보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신경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도록 뇌에 신호를 보내고 그럼으로써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어떤 사람의 신념 체계를 본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즉,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자원과 삶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하기로 결정했는가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신념이 있는 한 사람의 힘은 오직 관심만 있는 99명의 힘과 맞먹는다라고 말했다. 신념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고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나침반이나 지도와 같다. 자신을 확고하게 이끄는 신념이 있을 때 행동을 취하고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신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얻도록 하는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신념의 역사다. 예수, 마호메트, 코페르니쿠스, 콜럼버스, 에디슨, 아인슈타인 등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우리의 신념 체계를 바꾼 인물들이다. 우리가 행동을 바꾸려면 신념에서 시작해야 한다. 탁월성을 본받고 싶으면 탁월함을 이룬 사람들의 신념을 모델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신념의 힘은 우리가 가진 논리적 힘을 뛰어넘는다. 생리 체계에서도 명백히 신념이 현실로 나타난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 성분이 없는 가짜 알약을 먹어도 효과를 경험한다. 자신의 병을 없애는 믿음의 힘을 직접 터득한 노먼 커즌스는 약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 회복에 대한 신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성공을 믿는다면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반면 실패를 믿는다면 그 메시지는 실패를 경험하도록 이끌 것이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든 할 수 없다고 말하든 우리는 옳다는 것을 잊지 마라. 두 종류의 신념 모두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관건은 어떤 종류의 신념을 갖는 것이 더 좋으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이다. 우리를 방해하는 신념을 버리고 도움이 되는 신념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만든다. 이번 영상 속 토니 로빈스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실제로 그도 자신의 멘토 짐 론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멘토의 행동을 모델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자신의 방법들을 바꾸고 또 바꾸는 유연성을 겸비했죠. 그리고 그의 도전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이번 영상 속 그와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게 만든 이 방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 라는 4글자를 심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